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지만 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위와 관련한 본 기자의 논평 요청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능력과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을 억제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의 신중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과민 반응하거나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한미 동맹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과 불안정하고 위험한 수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신중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믿으며 우리는 이 조치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정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선언이 분명히 밝혔듯이 두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꾸준히 추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에 미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중국에 질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만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 활동과 국가에 알리고자 하는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한국과의 관계 및 동맹은 뿌리가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했고 이번 국빈 방문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과민 반응하거나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체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한미 상호 방위 차원에서 창설됐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고 북한이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결국 그 뻔뻔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길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또 뵙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서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일주일 딱 전에 이미 오겠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는데요. 그것은 여기서는요, 기시다 총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것은 한미 간에 이미 워싱턴 선언이라는 창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여기에 또 자기도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서둘지 않았느냐. 소위 말하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국하고 미국과의 어떤 워싱턴 선언과 협의체, 핵협의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기시다가 지금 서두르거든요. 그 안보 이거는 충분히 다음에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왔으면은 사죄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님한테 일단 왜 이렇게 서두르냐, 결과가 무엇이냐, 일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워싱턴 선언이잖아요. 네, 근데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에 이제 핵협력 이제 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일본은 쿼드, 소위 미일, 인도, 호주 이 4개국 그 쿼드 이제 안보 체제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은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 이 쿼드 체제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그 쿼드 체제에 들어가는 당위성은 알고 있었지만은 친중 그런 행각들에 의해서 코드에 적극적인 가입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뭐 한국 언론에서 좌파들은 뭐 민주당은 비판하지만은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NCG죠. NCG 이 협력체를 구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문제 또 인도 태평양 관련 문제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과의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안보 체제의 주도적인 역할인데 한국은 소외됐는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코드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표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실질적인 거는 사실은 5월 19일 날 G7 회의를 끝나고 뭐 한 7월 달쯤에 방한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한국 정부와 논의 없이 이제 언론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네, 어제 이제 그렇게 그 5월 7일 날 5월 7일 날 방문해서 5월 8일 날 이제 마치고 갑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속셈이 뭔가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와서 뭐 통렬한 반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이제 좀 소위 완충적인 역할을 중간적인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로 봐서 특히 한국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그렇죠. 게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인식은 외교적인 역사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통렬한 사과의 부분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한국 정부는 역사 인식에서의 기준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2015년 아베 때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 와서는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 뭐 총리가 뭐 개인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개인적인 말이 되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당지 아프면 사과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베 때보다는 진일보했다. 그렇지만은 기시다 총리의 한계가 지금 뭐 자민당 내에 아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뭐 기시다 총리가 아베보단 진일보했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단지 이제 그 기준이 한일 간의 역사 관계의 역사의 인식의 기준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기시다의 발언 정도로 기준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7일 방문, 7, 8일 양일간 방문을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물론 뭐 현충원 참배를 12년 만에 했다. 우리가 뭐저 평가해 줄 만한 일들은 있어요. 그것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뭔가 일본이 숟가락을 좀 얹고 싶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제가 월요일 YTN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 내용이 우리가 제2코드 문제에 대해서 소위 이제 코드 4개국 미일 인도 호주 4개국 코드 체제에 한국이 들어가야 가 되는데 지금 한국이 들어가는 걸 대해서 5월 1일 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죠.
카렌 장피에르 대변인이 더 이상 쿼드의 추가 국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음,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쿼드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워싱턴의 한미 간의 협력체에 일본이 어, 협력체에 들어온다. 한미일 상부 협력체가 된다 그러면은 쿼드는 일본이 들어가서 주도를 하고 있고 한국 협의체는 또 일본이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이러한 맞습니다. 못된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번에 기시다 왔을 때 미국의 입장이 한국의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한국의 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1일 날 발표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쿼드 안보 체제, 다자 안보 체제에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한미 협의체에 우리가 진전을 해가면서 일본과의 연대를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쿼드에 대한 얘기를 빼버리고 어? 일본과의 연대에 반대할 의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그대로 누가 보내온 거 보면,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며칠 전에 그 금요일 날 CSIS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느냐면은요, 그 워싱턴 선언이 뭐 북한 아니야 일본이 자꾸 자기들도 한국처럼 워싱턴 선언을 하고 싶다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왜 우리는 안 비워주냐 이런 식으로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탱크 선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뼈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사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우리 미국과의 아주 저기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상당히 상호 보호 조약 우리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1953년도에 맺은 상호 보호 조약을 더 업그레이드한 상당히 고유의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고유의 협력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고유의 협력체를 잘 지켜야지 일본도 들어오라 또 나중에 가서 누구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또 거기서 판을 치는 건 일본이 자기 기득권 안 잡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저널 그 외신이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I'm sorry,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무성인이 이런 데는 한미 일이 합하면은 물론 좋죠. 상당히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은 미국의 승리라는 거예요. 왜냐? 한미 일이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때문에 이 삼국이 합한 것은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승리인 것이지 뭐 아직까지 일본이 승리라든지 이게 지금 한국이 승리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사설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워싱턴 포스트는요. 역사에서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고 이 역사 문제는 정체성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화해라는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보여주기식의 외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 국민의 기대치에서 전혀 못 미치는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제대로 맞췄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여기 나와 있는 중국 기자들은 어떻게 또 논평을 하냐면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가 서두른 정상회담은 한미일이 마치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는 어떤 쇼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사죄라든지 역사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외신들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월스턴 포스터지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은 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예, 예, 예.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식민전 시대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나서서 식민전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북한의 그 이제 핵 보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식민전으로 몰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이미 대만 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대만 통일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북중러에 대항할 수 있는 다자 안보 체제가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 체제 갖춰야 되는데 이게 쿼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자 안보 체제의 쿼드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건 당위성이 있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런 반대 입장에서 한국이 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하고 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예. 한미 협력 협의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러면 이 한미 협의체는 그대로 놔놓고 그다음에 다자 협의체를 선가입 다자 그렇죠. 협의체를 주장을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이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 바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한미 간의 협력체를 일본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고 그것은 뭐냐면 한미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협력 협의체에서 나토와 같이 MPG 소위하는 협력이 실행이나 기획 협의체로 이제 전환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 대통령실은 그래 얘기 안 했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가자 협의체 쿼드 가입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미일 이번에 그래서, 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한국의 쿼드 가입 요청을 한국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그 쿼드 가입을 우선 다자 협의체에 한국이 들어가고 한국의 목소리도 그 다자 협의체에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 한국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는데 그걸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자협의체 코드에 먼저 한국이 들어가서 오자협의체 혹은 제이코드 베트남이나 뉴질랜드로 보면 제이코드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을 요청하는 게 맞고요. 국익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핵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할 테니까 그 협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다자협의체 구성을 하고 일본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외교에 있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대단히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안보 라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고 또 맞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G7 일본의 이제 그 G7 회의 한국이 가서 한미일 정상회의 혹은 다른 국가의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쓰고 어떤 입장들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의 문제는 안보 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정부에서 했던 그러한 친중 행각, 친북 행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는 탈중국 친북 행각은 벗어난 건 맞아요. 단지 좀 더 디테일하게 외교 전문가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명이 나오는 이러한 오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외신 기자들도 저하고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본은요, 협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독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자기 영토로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영토가 뺏기는데, 영토를 죽을 거라 하는 것은 이 대단한 안보 문제에서 위협적이에요. 전부 영토 보존 때문에 싸움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가 자기 거라고 심심하면 하는데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슈화를 안 시키려고 그러고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래갖고 무슨 안보 협력이 됩니까? 안보 협력 일본하고 절대 협력이 안 됩니다. 독도 문제가 저기 세계에.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지 일본이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계속 일본은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렇죠. 국제 문제화를 시켜서 이거를 국제 회의에다가 빨리 넘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국제사법 회의에다가.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 한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한번 도발하면은 실효적인 지배를 한국이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같은 수준으로 계속 공방을 오가면은 어, 되는데 그게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죠. 그래 보는 입장이고 예, 맞습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을 한다 혹은 독도에 대한 뭐 군사적인 거 한다 그럼 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더 위험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한국 땅이다. 이것은 한국의 실효적인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 땅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계속 전달하면 되는 입장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교적인 이제 이 말들을 제가 하니까요, 뭐, 이슈화를 시킬수록 일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슈화를 안 시키다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영토가 뺏겨도 이슈화를 안 시킨다는 게 그거는 말도 영토를 뺏긴다는 입장으로 가면 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안 독도 돼. 문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한국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본이 도발한다 해가지고 뭐 그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적정한 우리의 표현을 해야 되지만은 일본이 국제법상으로 이걸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그래.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단지 실효적인 지배, 역사적인 지배에 우리 고유 영토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화해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잘 짚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기대치요. 가슴 아프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왜 자기들을 한국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으면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공식적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남겨놓고 왜 사과를 안 해요? 말만, 앵무새처럼 말만 하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두 가지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는 사적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하나 전제로 했다는 거하고 뭐 가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과를 하고 반성한다 그 말 한마디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윤석열 정부를 기시다 총리나 일본이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그렇죠. 정부를. 그러면 결국은 한일 관계에 이러한 그 탄력을 받지 못하면은 이런 역사 문제에 자꾸 발목이 잡혀버리면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워지고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일본과의 관계가 뒤틀어질 텐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 보수 정권이라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기시다 가고 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관계 개선이란 게 참 중요하죠. 뭐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려면은요. 뭐 무엇이든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어놓을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을 건 짚어가면서 했을 때 그 일본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만 딱 한국에 갖다 붙고 필요 없을 때는 또 미국에 막 아양 떨고 미국에 또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한국을 외교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가고 싶겠죠. 근데 뭐 한국이 거기에 너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G7 후쿠시마 G7 회의에 우리 제니박께서 가시잖아요. 예예예. 하시면은 이 전반적인 상황들, 특히 그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도해 그것 때문에, 주시고 예, 좀 그것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도 저기 한미 그 국빈 방문 올 때만 거의 한 5박 6일을 그냥 뛰었더만은 제가 몸살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계속 썼으니까 글 들어가면 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글은 많이 썼으니까 그걸 자세히. 22일 날 한국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3일 날 프레스센터 20층 가장 큰 그 근데 룸에서 이거 우리 지금 대화 끝나고 얘기하자고요. 그, 제니밥 기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토크쇼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 이번에 G7 다녀온 얘기도 좀 듣고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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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 이번에는 아주 우리가 볼 땐 제가 그 클린턴 대통령서부터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클린턴 이후로. 그러면은 이게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국빈 방문 그 절차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또 일본하고 이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를 희석시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팀을 그대로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북한이 지금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질수록 뭐 지금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더 심한 무슨 공격이 온다는데 도대체 지금 북한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지금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지금 뭐 기념 여정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알레지 반응을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이 북한의 핵 보유를 했을 때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하고 화자 방어 체제를 통해서 북한을 더 옥죄는 그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그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소위 그 중화 사상 패권주의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그 중국 고립화 정책이 시작된 거다. 그것이 그전에는 군사적인 부분, 대만에 대한 군사 동맹으로서의 대만을 지키는 부분, 이 부분에 국한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또 북한의 공격성, 또그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의 관계, 여기에 대비한 이제 미국, 일본, 특히 한국이 그 체제로 이제 들어갔다는 데 대한 의의가 있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할 거는 단지 이미 대만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신설을 1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삼성도 이제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이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미국의 과학법이라는 데서 중국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에 대한 것에 국한되느냐? 인플레이션 법안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이 과학 부분에서 중국이 배제된 이제 한미일 혹은 우방 국가들의 그러한 이제 시스템 작동들이 더 심화될 거다, 더 심하게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 또 국내 문제, 또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은 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과 경제 교류가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미 관계가. 이번에야말로 이제 전략적 명확성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국빈 방문에서 그거 확실한. 이제 가치 동맹이라는 게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 동맹을 확실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의 지금까지는 그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양다리를 딱 걸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좀 보면서 안 보는 미국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노웨이 호세하고 딱 저 경제까지도 우리한테 와 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IRN이 뭐 모든 것들이 배터리도 중국 거 사용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지금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국은 입장이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중국과 그 계속 경제적 교류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스탑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뭐 중국과 우리가 나서서 중국과 교류를 중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단지 하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군사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가치 동맹, 이제 경제 동맹으로 같이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 봐선 선택의 길이 없어요. 미국과는 그런 식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나서서 중국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단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뭐, 중국과의 관계는 뭐 중국 입장에서 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나서서 뒤틀릴 필요는 없다. 단지 하나 중국이 우리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권에 대한 혹은 한국의 저 자존심을 계속 건드린다면 거기에 반발하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없고 또 우리만 얻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가져가는 거지. 미국하고 군사동맹, 가치동맹을 갖다가 중국하고 경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한다. 이거는 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적당히 교류도 하면서 그냥 뉴트럴하게 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핵 잠수함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핵 공유는 노웨이 허세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 정서가요, 미국 정서하고 조금 틀리는 게 사실상은 핵 공유나 마찬가지라고 국가안보 1차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그거 발끈했거든요. 그러면 핵에 대한 정보 공유만을 한다면 확장 억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절대 핵에 대한 거는 우리가 미국 얘는 노타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보만 공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미국이 지금 싱크탱크 전문가라든지 지난번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분들은요,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에 국빈방문 한미 정상회담에 한국 국민은 입맛을 하나도 안 맞췄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 국민이 원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원하는 거는 핵을 원한다 이거야. 이거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전술 핵 배치라도 갖다 놔라는 게 이 사람들 소원인데 거기 반에 반도 물도 안 차고 무슨 뭐 흉내만 냈는데 흉내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에다가 전술핵 배치 정도는 퓨처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한국의 정치인들이 뭐 핵개발 문제라든지 그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핵개발 문제를 하려면은 우리가 IAEA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또 그런 그 상황이 됐을 때 한국의 이 경제적인 충격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미국과 할 수 있는 부분 전략핵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음, 지속적인 전략핵 자산의 전진 배치, 한반도로서의 전진 배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북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실리적인 외교 특히 북핵 문제를 자꾸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말로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자꾸 건드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거라고요. 하기 힘든 일들을 정서를 건드리면 이번에 핵 공유 문제 나올 때 미국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 핵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그 문제가 또 다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NCG 이 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고 전략 자산 핵 잠수함이나 이런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의 수시적, 반복적, 지속적 전진 배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북한을 압박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 경제나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롱하다시피 했지만은 결국 북한도
소위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외교적인 압박, 또 경제적인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밖에 안 된다. 저는 근데 그래 보는 우리가 거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싱크탱크도 하고 전직 NSC 분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본연의 그 자기가 잘 읽고 있다는 거죠. 그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본격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전략적 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좀 지켜보자. 오히려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혹은 중국,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뭐 핵 개발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핵 개발 1년만 하면 핵 개발한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분명히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생각을 할 거예요. 미국도 이제 7차 핵실험을 만약에 북한이 말을 안 듣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럼 한국에 대한 전략핵 배치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음, 우리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상황들이나 중국의 상황들이 그렇게 미국의 조야가 혹은 뭐 상하원이나 미국의 그 저 국방국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래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이제 NCG,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에서 첫 삽을 떠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뭐 제가 옆에 앉아서 그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잘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지켜보겠다고요. 잘해야 음, 된다고 이번에 우파 정권을 그 손에 쥐고도 제대로 못하면 상당한 실수 거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를 몇 번을. 예, 그러니까 어제 찍은 사진은 제가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뭐 한국이 이번에 아주 국빈 방문으로서 상당한 성공은 했고요. 근데 내용이야 음, 뭐 어떻게 뭐 물이 반 잔을 찼니 뭐 온 잔을 찼니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